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주민투표에서 기지 이전 반대파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아베 정권은 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데 굳이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택한 이유와 또 북한에서 직접 보도했던 탑승자 명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아무래도 그 항공 이동보다 육상 이동하는 게 뭐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뭐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탄탄하다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할아버지인 그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갔던 그 족적을 그대로 되받는 그런 예. 측면이 있다는 건 이미 이제 많이 분석들이 됐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좀 재미나는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차로 지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실무진이 마지막 그 문항 조항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조율을 하는데 우리 수령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뭐 한다는 식에서 약간의 그 실무진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식 내거 방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미국인 그 북미 관계 정통한 인사하고 잠깐 접촉을 했는데요. 예. 또 상당히 좀 흥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 부인이 그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깜짝 쇼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게 과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네네. 사실이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를 이제 외곽으로 옮기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일본 내에서 이제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우세를 했지만 또 일본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강경한 대응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지가 지금 이제 후텐마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택가가 돼가지고선 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찌감치 옮기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장소를 찾다가 오키나와 그 나고시에 있는 그 해놓고 그 해변을 매립을 해가지고 글로 옮기려고 지금 공사를 했다가 지금 뭐 소송이 붙고해서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그걸 이제 이 오키나와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어제 투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뭐 상당수가 기지 자체가 아예 오키나와 바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72%, 찬성은 19%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는 이 주민 투표가 어떤 그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 그래서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강행하겠다고 밝히면 반대가 찬성이 아까 20%도 채 나오지 않았던 네. 오키나와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일본 정부에서는 그 이번 주민 투표 앞두고 그 반대하는 그 주도 세력에 대해서 비밀 사찰까지 했다는 그런 폭로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좌우지간 뭐 지금 일본 정부는 이미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강행하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4월에 그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월에 참의원 선거도 있는데 지금 뭐 일본 그 아베 입장에서는 또 여기 밀리면은 자기 지지 세력이 이제 우파인데 그것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제 뭐 주민 투표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양쪽 갈등은 뭐 전혀 오히려 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주목받는 이유가 물론 그 주일 미군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오키나와는 사실 그 일본 전체 영토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여기 지금 주일 미군 기지에 한 75%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예. 그 물론 이제 섬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이제 일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미일 동맹 간의 어떤 가장 큰 목표는 이제 북한도 있었지만 역시 중국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어떤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1열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군 입장에서 이게 이제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선 밑으로 중국이 못 내려오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오키나와현 주민들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뭐 따로 내놓은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정부도 상당히 그 아베 정권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이제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고육지책의 하나로 그 규슈 조금 더 위에 있죠. 거기 있는 무인도를 하나 사는 작업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주인한테서 이제 그걸 완전히 사서 이제 미군 훈련장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항공모함 미국 그 항공모함 그 함재기 훈련도 물론 하지만 오키나와에 그 미군 그 수직 이착륙기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도 많고 해서 그동안에 오키나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는데 그 훈련도 이쪽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오키나와 내 그 미군 그 기지에 대한 반발을 좀 이렇게 또 가라앉히려는 그런 그 계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군 기지 문제는 이제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오키나와 이 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네, 작년 말에 연말 그 회견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한테 북방영권 4개 섬 중에서 이제 2개를 돌려주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돌려주면은 거기 미군 기지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키나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투표 전이니까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주일 미군에 대한 어떤 주권이 없지 않느냐. 그 섬을 돌려줬다가 거기다 만약에 기지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하는 식의 그런 견제도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발판으로 삼고 전략적인 기지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러시아와는 반대로 또 군사력까지 내세우면서 중국 견제에 좀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합니다.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이제 유럽 연합에서 나가게 되면은 대외적으로도 어떤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고립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그 태평양에 우리의 그 항공모함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행동 때문에 평화와 전쟁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하고 뭐 합동 훈련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내비쳐서 영국도 뭔가 좀 미국을 좀 중국 견제, 미국을 좀 거드는 모양새인데 영국 외무장관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관계가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훼손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예. 네, 다시금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한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죠. 전쟁을 한다면 지금 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 게릴라전 이를테면 뭐 테러와의 전쟁 쪽에 치중을 한 나머지 뭐 이런 뭐 잠수함 작전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 국방력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2개 이상의 전쟁을 할 경우에 리스크가 크다. 이건 예전에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때도 뭐 2개의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의 그 강경 세력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뛸 그 불똥은 없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서 혹시 주한 미군 문제가 네네.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관측을 했는데 예. 절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면은 주한 미군 문제가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문제가 거론될 거다. 그래서 이제 주일 미군은 이제 주한 미군 밑에 있는 건데 이제 주한 미군의 어떤 위상의 변화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네. 주일 미군이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욱 오키나와에 집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